수술 성공했습니다. 제 딸 서연이가 수술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땀으로 젖은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그 사람이 보였습니다. 18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고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습니다. 자기를 살린 사람이 누군지도 모른 채 자기가 버린 그날 태어난 딸이 자기 목숨을 살렸다는 것도 모른 채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1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3년 12월 22일 밤 10시 저는 혼자 집을 나섰습니다. 진통이 시작된 지 2시간째였고 배를 감싸 쥐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아파트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거리에 하얀 눈이 쌓이는 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아이가 태어나는구나. 택시를 잡기 위해 아파트 정문까지 걸어 내려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배가 단단하게 뭉쳤다 풀어지기를 반복했고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또 한 번 진통이 왔습니다. 난간을 붙잡고 이를 악물며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그때 옆집 박 아주머니가 저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어머, 혼자 어디 가려고 그래요? 병원 가야 해요. 아주머니가 제 팔을 잡으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편은요? 남편은 어디 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 재훈 씨는 오후 5시에 이혼 서류를 탁자에 던져놓고 집을 나갔습니다. 뱃속의 애가 내 애인지도 모르겠어. 그 말을 남기고 문을 쾅 닫고 나갔죠.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으며 삐삐를 쳐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휴, 이런 사람이 어딨어. 택시 잡아줄게요. 어서 가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동안 창밖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인지 눈발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신촌 로터리를 지나 연세대 앞을 지나쳐 산부인과가 있는 골목으로 들어섰을 때는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거리는 조용했고 가로등 불빛 아래로 눈이 소복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병원 문을 밀고 들어가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산모분이세요? 혼자 오셨어요? 당직 간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혼자요. 보호자는요? 없어요. 간호사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휠체어를 가져와 제게 권했습니다. 앉으세요. 진통 간격이 어떻게 되세요? 한 5분. 아니, 이제 3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머, 빨리 올라가야겠네요. 간호사가 휠체어를 밀어 엘리베이터로 향했고 분만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또 한 번 진통이 왔습니다. 손잡이를 꽉 잡고 이를 악물며 숨을 참았다가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제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죠. 하지만 저는 괜찮은 척해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혼자니까요. 3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췄고 간호사가 휠체어를 밀어 분만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얀 천장과 밝은 조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산모분 잘 오셨어요. 진통이 많이 왔죠? 네. 남편분은 어디 계세요? 또 그 질문이었습니다. 못 오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 그러세요. 괜찮아요. 우리가 옆에 있을게요. 선생님이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따뜻한 손이었고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울지 마세요.
힘내야죠. 아기 만나려면. 네. 눈물을 닦았지만 계속 흘렀습니다. 자정이 넘어가며 12월 23일이 되었습니다. 진통이 점점 더 세졌고 온몸이 땀으로 젖었으며 손에 힘을 주고 또 주었습니다. 간호사가 제 손을 꽉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힘내요. 새벽 2시, 2시 30분, 3시. 시계 초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너무 천천히 흘렀습니다. 자궁문이 다 열렸어요. 이제 힘주세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고 저는 있는 힘을 다해 힘을 주었습니다. 좋아요. 한 번 더. 또 힘을 주었습니다. 배가 찢어질 것 같았고 숨이 막혔습니다. 조금만 더. 아기 머리가 보여요. 다시 한번 힘을 주었을 때였습니다. 으앙.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3시 17분이었습니다. 딸이에요. 건강한 딸. 선생님이 아기를 제 품에 안겨주셨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었고 눈을 감고 울고 있는 제 딸이었으며 손가락도 발가락도 온전히 다 있는 제 딸이었습니다. 작은 주먹을 쥐고 울고 있었죠. 서연아, 엄마가 왔어. 엄마가 여기 있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고, 아니 다짐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가 너 하나는 제대로 키워낼게. 약속할게. 아기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제 어깨를 토닥여주며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그날 밤 저는 1인실이 아닌 6인실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옆 침대에는 남편이 있고 시어머니가 있고 친정어머니가 있는 산모들이 있었죠. 꽃다발과 과일 바구니가 놓여 있었고 축하 카드도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제 침대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꽃도 선물도 카드도 없었고 그저 플라스틱 신생아 침대에 누워있는 서연이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리며 하얀 눈이 세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내려다보며 다짐했습니다. 우리 둘이서 잘 살아보자. 엄마가 꼭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그날 이후 남편 재훈 씨를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찾아오지도 않았고 양육비도 없었으며 그저 우리 모녀는 세상에서 사라진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 품에 안긴 서연이가 있었으니까요. 퇴원하는 날 택시비가 아까워 버스를 탔습니다. 서연이를 품에 안고 버스 계단을 올라갔는데 다리가 후들거렸고 출산한 지 사흘밖에 안 됐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문을 열기가 무서웠습니다. 혹시 남편이 돌아와 있을까 하는 기대 반, 혹시 짐을 다 빼갔을까 하는 두려움 반이었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재훈 씨의 옷도 신발도 흔적도 모두 사라져 있었고 거실 탁자 위에는 여전히 그 이혼 서류만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집어들고 찢어버렸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다 찢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서연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고픈 거였죠. 그래, 엄마가 젖줄게. 기다려. 소파에 앉아 서연이에게 젖을 물렸습니다. 작은 입으로 열심히 빠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지만 금방 닦아냈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신문 9일란을 펼쳐놓고 형광펜으로 줄을 그었습니다. 식당 주방 보조, 마트 계산원, 청소 아르바이트, 전부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아기를 봐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옆집 박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낮에 봐줄게. 대신 저녁에는 데려가야 해. 정말요? 감사합니다. 제가 돈 드릴게요. 됐어.
그냥 해줄게. 대신 밥은 내가 해다 줘.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이가 돌이 되던 해 저는 세 군데 일을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신촌 쪽 설렁탕집 주방으로 갔고 양파를 썰고 파를 다듬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기름때와 국물 냄새가 온몸에 배었죠. 오전 10시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와 서연이 얼굴을 보고는 다시 나갔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동네 마트 계산대에 앉아 있었고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하루에 수백 번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손님들 중에는 친절한 사람도 있었지만 불친절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계산이 왜 이렇게 느려? 영수증 안 줬잖아. 봉투 하나 더 달라니까.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녁 6시에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면 옆집에서 서연이를 데려왔습니다. 밥을 먹이고 씻기고 재운 뒤 밤 10시가 되면 다시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청소 아르바이트였죠. 엘리베이터를 닫고 복도를 쓸고 계단을 닦았습니다. 새벽 2시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서연이가 자고 있었고 작은 얼굴로 새근새근 숨을 쉬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 손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주방일과 청소일로 손등이 트고 갈라졌으며 핸드크림을 발라도 소용없었습니다. 허리도 아팠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쪼그려 앉아 일하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죠. 밤에 누우면 온몸이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병원 갈 돈도 시간도 없었으니까요. 서연이가 4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유치원을 보내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고 동네 놀이터에서 또래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며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저 유치원 가고 싶어.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서연아,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돈 모아서 보내줄게. 하지만 서연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 나 집에서 놀 거야.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4살짜리 아이가 엄마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일을 하나 더 늘리기로요. 새벽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신문을 돌리고 5시에 설렁탕집으로 갔으며 잠은 하루에 4시간도 못 잤습니다. 하지만 버텼습니다. 서연이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었으니까요. 6개월 후 드디어 서연이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첫날 서연이가 노란 가방을 메고 서 있었고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유치원 가는 거야? 응, 우리 서연이 오늘부터 유치원 다녀. 서연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 표정을 보니 지난 6개월간의 고생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입학식 날 저는 식당 일을 빼고 갔고 서연이가 새 교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 나 예뻐? 응, 우리 서연이가 제일 예뻐. 사진을 찍어주며 생각했습니다. 꼭 대학까지 보내준다. 꼭. 서연이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과외를 받지 않아도 혼자 책을 읽고 공부했으며 도서관이 서연이의 학원이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도 도서관 갈게.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다른 아이들이 학원 가방을 메고 다닐 때 서연이는 도서관 가방을 메고 다녔습니다. 무거운 책들을 가득 담아서요.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 담임 선생님이 상담 전화를 주셨습니다. 어머니, 서연이가 공부를 정말 잘해요. 의대도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의대요? 네, 전교 1등이거든요. 과학에 특히 소질이 있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의대? 학비가 얼마나 드는데? 그날 저녁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의사 될래.
저는 울었습니다. 기쁨이 아니라 막막함에 눈물이 났습니다. 서연아, 의대는 돈이 많이 들어. 엄마, 나 장학금 받을 거야. 전액 장학금. 서연이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엄마가 고생하는 거 다 봤어. 나도 이제 엄마 도와줄 거야. 그날 밤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서연이가 자는 모습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꼭 의사 만들어준다. 우리 딸 꿈 꼭 이뤄주고 만다. 그날부터 서연이는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책을 펼쳤고 제가 일 나가기 전에 서연이는 이미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아, 아침 먹고 해. 응, 조금만 더 하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바로 도서관으로 갔고 저녁 9시가 되어서야 집에 왔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밥 먹었어? 도서관에서 김밥 먹었어요. 가방을 풀어보면 빈 김밥 봉지가 나왔습니다. 편의점 김밥이었죠.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학원 끝나고 엄마가 해준 저녁을 먹는데 우리 서연이는 편의점 김밥으로 저녁을 때우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반찬 만들어놨어. 먹어. 괜찮아요, 엄마. 이거면 충분해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다시 전화를 주셨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전국 모의고사에서 상위 1% 안에 들었어요. 정말요? 네, 의대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서울대도 가능합니다. 전화를 끊고 서연이를 꽉 안아줬습니다. 우리 딸 정말 대단하다. 엄마, 나 꼭 합격할 거야. 그래서 엄마 편하게 해줄 거야. 서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더 이상 고생 안 하게 해줄게. 대학 입시가 다가왔습니다. 수시 원서를 쓰는 날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서울대 의대 쓸 거야. 그래, 써봐. 우리 서연이 할 수 있어. 하지만 솔직히 불안했습니다. 서울대 의대라니. 학원도 제대로 못 다닌 우리 서연이가 갈 수 있을까? 하지만 서연이는 해냈습니다. 2011년 12월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합격이었습니다. 서연이가 컴퓨터 화면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엄마, 붙었어. 합격했어. 저는 서연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잘했어, 우리 딸. 정말 잘했어. 엄마 고마워요. 엄마 아니었으면 나 여기까지 못 왔어요. 그날 밤 저는 서연이 자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의대 6년을 어떻게 버틸까? 하지만 서연이는 전액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성적 우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등록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고 생활비는 제가 보냈습니다. 새벽 배달 일을 하나 더 늘렸습니다. 우유 배달과 신문 배달을 동시에 했고 새벽 2시에 일어나 4시까지 일한 뒤 잠깐 눈을 붙이고 5시에 설렁탕집으로 갔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우리 딸이 의대생이 되었으니까요. 서연이는 방학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엄마, 나도 돈 벌 수 있어. 엄마 혼자 힘들게 하지 마. 아니야, 서연아. 너는 공부만 해. 그게 엄마한테 제일 큰 효도야. 6년이 흘렀습니다. 2017년 서연이가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졸업식 날 저는 식당 일을 모두 빼고 갔고 검은 가운을 입고 서 있는 서연이를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나 이제 의사야. 그래,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럽다. 사진을 찍어주며 생각했습니다. 18년간의 고생이 이 순간을 위한 거였구나.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레지던트 4년이 남아 있었죠. 서연이는 서울대병원 외과 레지던트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나 이제 돈 벌어. 월급 나와.
그래도 너는 내 돈 모아. 나중을 위해서. 아니야, 엄마. 이제 내가 엄마 도와줄 거야. 서연이가 처음 받은 월급으로 제게 통장을 건넸습니다. 엄마, 이거 써. 내 월급 다 넣어놨어. 서연아, 너 쓸 돈도 있어야지. 괜찮아, 엄마. 병원에서 밥 먹고 잠도 자니까 돈 쓸 일 없어. 눈물이 났습니다. 25살 우리 딸이 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레지던트 4년은 지옥 같았다고 했습니다. 서연이는 밤낮 없이 일했고 당직을 서고 수술을 보조하고 환자를 돌봤으며 한 달에 한 번 집에 올까 말까 했습니다. 올 때마다 얼굴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요, 엄마. 나 잘 버티고 있어요. 하지만 눈 밑에 다크서클과 마른 손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 얼마나 힘들게 버티고 있는지를요. 2021년 레지던트 4년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외과 전문의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전문의 발령이 나던 날 서연이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전문의 됐어. 서울대병원 외과 전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축하해, 서연아. 정말 축하해. 저도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같이 먹어요. 내가 엄마 모시러 갈게. 저녁에 서연이가 하얀 가운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가슴에는 명찰이 달려 있었죠. 외과 전문의 김서연이라고요. 엄마 어때? 멋있어? 응. 정말 멋있다. 우리 딸. 식당에 앉아 밥을 먹는데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 여기 못 왔어요. 아니야, 서연아. 다 내가 잘해서 온 거야. 아니에요. 엄마가 18년 동안 저를 위해 희생해 주셨잖아요. 서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가 새벽에 일 나가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밤늦게 들어오시는 것도, 손이 트고 허리 아픈 거 참으시는 것도. 서연아, 이제 엄마 일 그만하세요. 제가 엄마 모실게요. 그날 밤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18년간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던 날들, 손이 얼어붙던 겨울날들, 허리 통증을 참으며 일하던 날들이요. 모든 게 이 순간을 위한 거였습니다. 제 옆에 외과 전문의가 된 딸이 서 있었으니까요.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직 우리 둘의 힘으로 이뤄낸 기적이었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서울대병원 외과에서 3년째 전문의로 일하고 있었고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오전 회진을 마치고 외래 진료를 보고 오후에는 수술이 예정되어 있었죠. 저녁 7시쯤 서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야근해야 할 것 같아. 응급 환자가 들어와서. 그래, 조심해서 해. 밥은 먹었어? 아직이요. 나중에 먹을게요. 전화를 끊고 저녁 준비를 하는데 1시간 뒤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엄마, 오늘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서연이가 숨을 깊이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급실에 교통사고 환자가 왔는데요. 의식불명 상태라 신원 확인이 안 됐어요. 응. 지갑이랑 핸드폰이 다 파손돼서 신원을 알 수가 없었대요. 저는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환자 옷에서 나온 소지품을 가져왔는데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낡은 지갑 속에 비닐 코팅된 사진 한 장이 있었대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사진인데? 아기 사진이요. 그런데 간호사 선생님이 그 사진 보고 깜짝 놀라서 저한테 가져왔어요. 사진 속 아기가 저랑 너무 똑같다고요. 숨이 멎었습니다. 제 어릴 적 사진이랑 똑같대요.
간호사 선생님이 제 SNS에서 어릴 적 사진 본 적 있다고 하시면서요. 손에 쥔 전화기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엄마, 사진 속에 아기 옆에 여자가 있었는데 엄마 젊었을 때 모습이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뒷면에 볼펜으로 흐릿하게 적혀 있었어요. 서연이 100일, 1994년 3월이라고. 그 순간 모든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994년 3월, 서연이 100일 되던 날이었습니다. 남편 재훈 씨가 사진을 찍자고 했었죠. 우리 가족 사진 하나 남기자. 신촌 사진관에 가서 셋이 함께 찍었습니다. 서연이를 안고 있는 저, 옆에서 웃고 있던 재훈 씨. 사진사가 말했었죠. 자, 하나, 둘, 셋. 웃으세요. 그렇게 찍은 사진이었고, 그로부터 한 달 뒤 재훈 씨는 떠났습니다. 엄마, 지금 제가 엄마한테 갈게요. 응, 그래. 조심해서 와. 1시간 뒤 서연이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서연이가 서 있었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비닐봉투에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투명한 지퍼백 안에 사진이 들어 있었고 경찰 증거물처럼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그 사진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낡고 구겨진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비닐 코팅 덕분에 그때 그 모습 그대로 남아 있었죠. 100일 된 서연이를 안고 있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26살 아직 젊고 행복해 보이는 제 얼굴이었고 하얀 원피스를 입고 서연이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하얀 베넷 저고리를 입고 방긋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서 있던 남편 검은색 정장을 입고 웃고 있던 재훈 씨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진을 뒤집어 봤습니다. 흐릿하지만 분명한 글씨가 있었습니다. 서연이 100일, 1994년 3월 23일. 재훈 씨의 필체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제 어깨를 안아줬습니다. 환자 신원 추적했어요. 명함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적힌 회사로 연락했어요. 대한무역이었는데 5년 전에 퇴직했대요. 알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재훈 씨가 다니던 회사였죠. 그리고 환자 이름. 서연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김재훈. 1965년 3월 15일생.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엄마. 그 사람 맞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18년 동안 지갑에 우리 사진을 가지고 다녔어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버리고 떠났으면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으면서, 양육비 한 푼 보내지 않았으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사진을 가지고 다녔을까요? 왜 우리를 버리고 떠났으면서 사진은 간직했을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으니까요. 그리고 엄마. 서연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금 그 사람 간이 파열돼서 죽어가고 있어요. 골든타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수술 들어가야 해요. 뭐? 저밖에 없어요. 지금 당직 외과의가 저고 간 파열 수술은 제가 제일 많이 해봤어요. 서연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엄마, 어떻게 해야 해요? 저는 서연이를 꽉 안아줬습니다. 서연아, 저를 버린 사람이에요. 엄마를 버린 사람이고요. 알아.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을 살려야 해요. 서연이가 울었습니다. 제 품에서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제 손으로 그 사람을 살려야 하는 거예요? 저는 서연이의 등을 쓰다듬어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까? 자기를 버린 아버지를 살려야 하는 이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요. 서연아, 엄마 말 들어봐. 서연이가 울먹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는 의사잖아. 의사는 환자를 살리는 게 일이야. 그 환자가 누구든. 하지만 엄마가 18년 동안 너를 키운 건 훌륭한 의사로 만들기 위해서였어. 그 사람이 누구든 내가 살릴 수 있다면 살려야지. 그게 의사니까. 서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서연아, 너는 이미 이겼어. 그 사람이 버린 아기가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됐잖아. 엄마, 수술하고 나서 당당하게 나와. 내가 그 사람 목숨을 살렸다고. 의사로서 당당하게. 서연이가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응,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죠. 18년 만에 듣는 그 사람 이름, 18년 만에 보는 그 사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앞에서는 강한 척해야 했습니다. 서연이가 흔들리지 않게요. 엄마, 나 병원 가볼게요. 서연이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딸.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손에 쥔 사진을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사진 속 우리 가족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행복한 척이 아니라 정말 행복해 보였죠. 그때는 정말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이미 금이 가 있었던 걸까요? 왜 사진을 가지고 다녔어요? 서연이의 질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도 궁금했습니다. 우리를 버리고 떠났으면서 왜 이 사진을 18년 동안 지갑에 넣고 다녔을까요? 후회였을까요? 그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습관이었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를 완전히 잊지는 못했다는 것. 밤 11시가 되었습니다. 서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금 수술 들어가요. 그래, 조심해서 해. 환자 상태가 안 좋아요. 간 파열이 심해서 수술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괜찮아, 천천히 해. 엄마가 기다릴게. 엄마, 응? 저 흔들리지 않을게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는 엄마 딸이에요. 그 사람 딸이 아니라.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너는 엄마 딸이야. 엄마가 18년 동안 키운 우리 딸. 엄마, 제가 꼭 성공할게요. 의사로서. 알아, 우리 서연이 잘할 거야. 전화를 끊고 저는 옷을 입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혼자 집에 있을 수 없었죠. 택시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갔습니다. 밤 11시 30분 병원에 도착했고 수술실이 있는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에는 몇 명의 보호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의자에 앉아 수술실 문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서연이가 무사히. 옆 의자에 중년 여자가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였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남편이 수술 중이에요. 아,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간이 파열됐대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재혼한 아내구나. 많이 걱정되시겠어요. 네. 의사 선생님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는데 김서연 선생님이라고 하시던데 실력이 좋으시대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가 울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남편이요. 평생 한 가지 후회가 있었대요. 첫 번째 결혼 때 딸이 있었대요. 한 번도 못 만났대요. 부인이 임신했을 때 헤어졌다고.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지갑에 사진 넣고 다녔어요. 낡은 사진이었는데
100일 된 아기 사진이었죠. 그 여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이 잘 크고 있을까, 건강할까, 그런 얘기를 가끔 했어요. 제가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마음에 걸린다고 했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찾아가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용기가 없었대요. 버리고 떠난 사람이 무슨 염치로 찾아가냐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여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찾아갈 걸 그랬나 봐요. 이제라도 딸을 찾아서 사과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그 여자가 다시 울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복도를 걸어 화장실로 갔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찾아오고 싶었다고 18년 동안 한 번도 안 왔으면서 용기가 없었다고 거울 속 제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용기가 없는 게 아니라 책임감이 없었던 거잖아요. 버린 건 당신인데 왜 용기 타령이에요? 하지만 화를 낼 수도 원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 수술실에서 제 딸이 그 사람을 살리고 있으니까요. 화장실에서 나와 다시 복도로 돌아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어 있었고 수술실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그 여자는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18년을 함께 살았겠죠. 하지만 저는 18년을 혼자 버텼어요. 당신 남편이 그리워한 딸을 저는 혼자 키웠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일하고 밤 2시에 집에 들어왔어요.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어요. 당신 남편이 그리워만 했을 때 저는 그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가르쳤어요.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새벽 1시가 되었습니다. 복도가 점점 조용해졌고 간호사들이 지나가고 의사들이 지나갔지만 수술실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다시 말을 걸어왔습니다. 혹시 누가 수술 중이세요? 네. 가족이세요? 딸이요. 아, 따님이 수술 중이시구나. 많이 걱정되시겠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아니, 제 딸이 의사예요. 수술하는 쪽이요. 아, 그러시구나. 자랑스러우시겠어요. 네. 혼자 키웠어요. 네. 남편 없이 혼자요. 18년 동안. 그 여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힘드셨겠어요. 네, 힘들었어요. 하지만 제 딸은 잘 컸어요. 의사가 됐으니까요. 저는 그 여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 남편을 살리고 있어요. 제 딸이요. 그 여자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가 되었습니다. 수술이 시작된 지 3시간이 지났고 저는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 불빛 속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태어나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누군가는 사랑하고 누군가는 이별하고 있겠죠. 우리도 그랬으니까요. 18년 전 어느 겨울밤 서연이가 태어났고 오늘 밤 서연이는 다른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그 생명이 하필이면 우리를 버린 사람이라는 게 새벽 3시가 되었습니다. 4시간째였습니다. 저는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웠고 18년 전에도 이렇게 걸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진통 속에서 홀로 병원 복도를 걸었죠. 그때는 새 생명을 낳기 위해 걸었지만 지금은 그 생명이 다른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가 되었고 5시간째였습니다. 그 여자는 여전히 의자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피곤해 보였죠. 당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수술실에서 생사를 오가고 있으니까요.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재훈 씨를 사랑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미움도 사랑도 그리움도 없었고 그저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제 딸이 살리고 있는 낯선 환자일 뿐이었죠. 새벽 5시가 되었습니다. 6시간째였습니다. 간호사가 지나가길래 물어봤습니다. 저기, 수술이 얼마나 더 걸릴까요? 아, 수술실이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끝날 것 같아요. 환자는 괜찮나요? 네, 김서연 선생님이 잘하고 계세요. 걱정 마세요. 간호사가 미소 지으며 지나갔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손을 모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제발 서연이가 무사히 수술을 마치게 해주세요. 서연이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서연이가 의사로서 당당하게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새벽 5시 30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누군가 걸어왔습니다. 수술복을 입은 서연이었습니다. 아직 수술이 끝나지 않았는데 왜 나왔을까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서연아. 서연이가 저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엄마, 왜 여기 와 있어요? 너 걱정돼서. 혹시 무슨 일 있어? 서연이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제가 잘하고 있어요. 수술은 아직 진행 중이에요. 잠깐 나와서 물 좀 마시려고요. 7시간째거든요. 서연이의 얼굴에 땀이 맺혀 있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힘들지? 괜찮아요. 조금만 더 하면 끝나요. 서연이가 자판기에서 물을 뽑아 마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 네, 수술하는 동안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떨렸어요. 환자 얼굴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저를 버린 아버지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요. 서연이가 물을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하지만 수술 시작하고 나서는 달랐어요. 그냥 환자였어요. 간이 파열되어 죽어가는 환자. 제가 살려야 하는 환자. 서연이의 눈빛이 맑았습니다. 저는 의사니까요. 환자를 살리는 게 제 일이니까요. 저는 서연이를 꽉 안아줬습니다. 잘하고 있어, 우리 딸. 정말 잘하고 있어. 엄마, 제가 꼭 성공할게요. 그 사람을 살려서 당당하게 나올 거예요. 서연이가 제 품에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너무 피곤해 보였습니다. 서연아,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요.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요. 레지던트 때 더 힘들었어요. 서연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저 들어가 볼게요. 거의 다 끝났어요. 그래, 조심해서 해. 서연이가 다시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뒷모습이 의젓해 보였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요? 언제 이렇게 단단해졌을까요? 저는 의자에 앉아 또 기다렸습니다. 제 딸을 믿으며요. 그 여자가 잠에서 깼습니다. 아, 제가 졸았네요. 수술은 아직 진행 중이에요. 네. 얼마나 더 걸릴까요? 곧 끝날 거예요. 그 여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따님이 우리 남편 수술한다고 하셨죠? 네. 혹시 김서연 선생님이 따님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혹시, 네, 맞아요. 제가 첫 번째 부인이에요. 그 여자가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술받고 있는 환자가 제 딸의 아버지고요. 18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제 딸이 자기 아버지를 살리고 있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버지를요. 그 여자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딸이 잘 살릴 테니 걱정 마세요. 우리 서연이는 실력이 좋거든요.
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18년 동안 저 혼자 키웠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일하고 밤 2시에 집에 들어왔어요.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어요. 그 여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 남편이 지갑에 사진 넣고 그리워만 했을 때 저는 그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가르쳤어요. 의대 보냈고 의사 만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실 필요 없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니까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제 딸이 당신 남편을 살릴 거예요. 그게 의사니까요. 그게 우리 서연이니까요. 복도를 걸어 창가로 갔습니다. 밖이 완전히 밝아져 있었습니다. 새벽 6시가 넘은 시각이었고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5호 수술실 곧 끝납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저는 수술실 문 앞으로 달려갔고 그 여자도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가 나왔습니다. 수술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고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달려갔습니다. 서연아. 서연이가 저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네, 간 파열 부위 봉합 완료했고 출혈도 멈췄어요. 서연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겼어요. 일주일 정도 회복하면 괜찮아질 거예요. 저는 서연이를 꽉 안아줬습니다. 수고했어, 우리 딸. 정말 수고했어. 엄마, 저 해냈어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의사로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때 그 여자가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서연이가 돌아봤습니다. 환자분 보호자세요? 네, 남편이. 남편이 괜찮나요? 네, 수술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 여자가 무릎을 꿇으며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이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 여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환자분 상태 안정됐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주일 정도 회복 후 일반 병동으로 옮기실 수 있을 겁니다. 전문적이고 차분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여자가 계속 절했습니다.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중환자실은 2층입니다. 1시간 후에 면회 가능하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여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복도에 저와 서연이만 남았습니다. 서연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저 봤죠? 응, 봤어. 저 한 번도 안 떨렸어요. 서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술하는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저는 의사다. 저는 환자를 살리는 사람이다. 그래, 맞아. 그 사람이 누구든 제 손으로 살릴 수 있다면 살려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서연이가 울었습니다. 엄마, 제가 자랑스러워요. 의사인 제가. 저는 서연이를 안아줬습니다. 잘했어,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럽다. 엄마, 너는 이미 이겼어. 그 사람이 버린 아기가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됐잖아. 서연이가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18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복도 한가운데서 모녀가 서로를 안고 울었죠.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가서 씻고 와. 너무 피곤하겠다. 엄마는요? 엄마는 잠깐 보고 올게.
중환자실 가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8년 만에 보는 건데 궁금해서 어떻게 늙었나. 서연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같이 갈까요? 아니, 엄마 혼자 갈게. 너는 쉬어야지. 7시간 동안 수술했잖아.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낯선 사람이야, 이제는. 서연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금방 올게요. 제가 씻고 나서 같이 가요. 그래, 그럼 그러자. 서연이가 탈의실로 들어갔고 30분 뒤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머리를 말리고 왔지만 여전히 피곤해 보였습니다. 엄마 가요.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중환자실 복도를 걸어 유리창 앞에 섰습니다. 중환자실 안이 보였습니다. 침대가 여러 개 있었고 그중 하나에 그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18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많이 늙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으며 산소 마스크를 쓴 채 호흡기에 의지해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초췌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젊고 건강했던 그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고 그저 늙고 병든 한 남자만 있었습니다. 옆에는 그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재훈 씨의 손을 잡고 울고 있었죠. 여보, 깨어나요. 제발.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당신에게는 저 여자가 있네요. 18년 동안 함께한 사람이. 하지만 저에게는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서연이만 있었죠.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그리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낯설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낯선 사람이 되었다는 게 시간이 참 많은 걸 바꾼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정말 아무 감정도 안 들어. 그냥 낯선 환자 같아. 저도요. 수술하면서도 그랬어요. 그냥 환자였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그 사람을 바라보며요. 그때 그 여자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 혹시? 네, 저예요. 그 여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따님 덕분에 남편이 살았어요.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남편이 정말 잘못했어요. 그 여자가 울었습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요. 딸을 버린 것을요. 지갑에 사진 넣고 다니면서 그리워만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라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여자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환자분 상태 안정적이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일주일 후면 깨어나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 여자가 다시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가요. 응, 가자.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서연이가 제 팔짱을 꼈습니다. 엄마, 우리 아침 먹으러 갈까요? 제가 오늘 쏠게요. 그래, 우리 딸.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11월인데도 날씨가 포근했죠. 서연이가 걸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잘했죠? 응, 정말 잘했어.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제가 의사가 됐어요. 아니야, 다 내가 잘해서 온 거야. 우리는 그렇게 걸었습니다. 병원 앞 거리를 천천히 걸었고 아침을 준비하는 식당들과 출근하는 사람들과 학교 가는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증오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이미 이겼다는 걸,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옆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딸이 서 있었으니까요. 재훈 씨는 평생 모를 겁니다. 자기가 버린 그날 태어난 딸이 18년 뒤 자기 목숨을 살렸다는 걸, 그 딸이 자기 지갑 속 사진 속 아기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의사가 되었다는 걸, 버린 사람은 그였지만 진짜 모든 걸 잃은 사람도 그였습니다.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딸. 그리고 우리는 걸었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새로운 시작을 함께. 그날 이후 저희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이는 여전히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고 저는 이제 일을 줄이고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서연이가 말했으니까요. 엄마, 이제 일 그만하세요. 제가 엄마 모실게요. 가끔 서연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날 수술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환자를 만났는지, 그런 평범한 이야기를 나누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재훈 씨는 회복해서 퇴원했다고 들었습니다. 서연이가 말해줬습니다. 환자분 퇴원하셨대요. 그래, 다행이다. 보호자분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됐어. 그럴 필요 없어. 서연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이 저희 딸이 자기를 살렸다는 걸 알았을까요? 알았다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미 앞을 보고 있으니까요. 지난 일을 되돌아볼 시간에 앞으로 나아가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어제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달에 학회 발표가 있어요. 그래. 무슨 발표인데? 간 파열 수술에 관한 케이스 스터디예요. 서연이가 웃었습니다. 제가 성공한 사례들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거예요. 우리 딸 대단하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키워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서연이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다 내가 잘한 거야. 그렇게 저희는 살아갑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며 미래를 꿈꾸며요. 18년 전 그 겨울밤, 혼자 병원 복도를 걷던 제가 지금의 저를 봤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잘 버텼어. 수고했어. 그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연이에게도 말해주고 싶습니다. 엄마는 너를 키우면서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너는 엄마의 자랑이야. 오늘도 서연이는 병원에 출근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목에 걸고 집을 나서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문이 닫히고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고 따뜻한 오전이었습니다. 서랍을 열어 그 사진을 꺼냈습니다. 서연이 100일 사진이었죠. 18년 동안 지갑 속에 있었던 그 사진. 사진 속 저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사진 속 서연이는 천사처럼 웃고 있었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한 달 뒤 남편이 떠날 줄, 18년을 혼자 버텨야 할 줄, 그리고 18년 뒤 이렇게 될 줄. 사진을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이제는 추억일 뿐이었습니다. 아픈 추억이 아니라 그냥 지나간 시간의 한 조각이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이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같이 먹어요. 제가 퇴근하고 갈게요. 사랑해요. 미소가 났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기다릴게. 나도 사랑해, 우리 딸.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거리를 사람들이 걷고 있었고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으며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울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평범한 일상이 좋았습니다. 18년 전 그 겨울밤 저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제 옆에 서연이가 있습니다. 버림받은 사람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혼자가 된 사람은 저를 떠난 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겼습니다. 증오나 복수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겼습니다. 딸을 향한 사랑으로요. 그리고 그 사랑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서연이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어서 와, 우리 딸.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으며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오늘 수술 2건 했어요. 그래, 힘들었겠다. 괜찮아요. 재밌었어요. 서연이가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이렇게 소박하고 평범한 게 행복이구나. 18년 동안 꿈꿨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옆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딸이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혼자 딸을 낳았고 18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 일하며 딸을 키웠습니다.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습니다. 딸을 위해서였습니다. 그 딸은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8년 만에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수술대 위에서요. 복수는 증오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자기를 버린 아버지의 목숨을 살리는 것, 그것이 진짜 승리였습니다. 버린 사람은 남편이었지만 진짜 모든 걸 잃은 사람도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지갑 속 사진만 보며 그리워했지만 그 사진 속 아기가 어떻게 자랐는지 몰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의사가 되었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소중합니다. 오늘도 힘든 하루를 버티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